메르스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한 시점부터 우리 서울시가 방역 대책과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의사회와도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울시청 상황실에 우리가 의료진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의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역학조사에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서울시와 서울시 의사회가 같이 합해서 그 행정력과 의료진이 같이 합해서 그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처음에 뭐 40%까지 사망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실과는 좀 어떤가요? 네. 그거는 일단 중동에서 나타난 보고 수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볼 적에는 한 8.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8.6%도 대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률이 계산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기처럼 앓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다 합하면은 그거는 사망률은 상당히 낮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전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까지 이게 지금 3년 정도 된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공기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뭐 학자들 간에 그런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공기 전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m 안에서 환자와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환자의 타액이라든지 그게 어떤 뭐 물체에 묻어 있을 때 이게 대개 한 48시간 정도 감염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좀 스스로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자신의 질병 악화도 막고 이런 경우에 타인에 대한 전이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그 세 가지 제일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 중동에 여행한 경험이 있거나, 두 번째는 그 환자와 밀접 접촉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그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갔거나 거기서 같이 진료를 받았거나 같이 입원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위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발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질환,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일반 병원에 가셔도 되는데 미리 전화를 하고 상담을 먼저 받은 다음에 자기가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 병원 안에 또 진료 대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뭐 장갑도 착용하면 네.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침을 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제일 좋은 거는 기침을 할 때 그 휴지를 대고 하고 그 휴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릴 때도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 내려보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손을 막고 보통 기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옷소매로 이렇게 막고 기침을 하는 게 좋고요. 항상 손을 깨끗이 닦고, 손을 깨끗이 닦을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손 세정제, 그런 손 소독제 같은 것도 닦을 수 있고, 손을 깨끗이 닦기 전에는 항상 그 입 주변이라든지 코나 이런 얼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그게 좋겠습니다. 의료진들도 좀 감염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 의사들은 특히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감염 위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환자 진료하는데 열심히 그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의사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